글로벌 솔루션스의 32층 데이터 분석팀의 사무실은 언제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화려함은 이곳에 숨 막히는 긴장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이지혜는 자신의 책상에 조용히 앉아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숫자의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데이터의 미세한 흐름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5년 차였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종종 신입사원으로 오해하곤 했다.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과 조용한 성격 때문이었다. 남자 동료들이 대부분인 이 팀에서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히 지혜 씨라고 부르며 복사나 커피를 부탁하는 존재로 여길 뿐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평가받지 못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팀장인 박정구가 앉아 있었다. 그는 항상 바쁘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지혜는 알고 있었다. 그가 보고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사실상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회사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은 깊었고 그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상무이사 박성호가 있었다. 박성호는 회사 내에서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회장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최근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는 늘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었다. 특히 최하위 직급의 직원들, 즉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이들은 그의 무자비한 정책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청소부인 최숙자 여사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숙자 여사는 늘 환한 미소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혜는 그녀의 등 뒤에 숨겨진 작은 방을 흘끗 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담요 위에 어린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기는 아직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듯 작고 여렸다. 지혜는 마음이 아팠다. 박성호 상무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청소부들의 근무 시간이 변경되고 휴게 시간이 줄어들면서 외부 보육시설에 맡길 형편이 안 되는 숙자 여사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혜는 조용히 탕비실에 들어가 숙자 여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쉬면서 하세요, 아주머니. 지혜의 작은 배려에 숙자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가씨, 고마워요. 근데 일해야 돼요. 박 상무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박성호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청소 상태를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질책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날 저녁 야근을 하던 지혜는 복도 끝에서 숙자 여사의 작은 방 쪽으로 걸어가는 박상무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냉철함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지혜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를 조용히 뒤따랐다. 숙자 여사의 작은 방 앞에 멈춰선 박상무는 문을 열었고 지혜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숙자 여사는 낡은 의자에 앉아 품에 안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과 동시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성애가 가득했다. 아기는 평온하게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었다. 그 순간 숙자 여사는 박상무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아기를 품에서 떼어놓으려 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제가 잠시만. 숙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박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찰나의 순간 동안 무언가를 본 듯한 묘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곧 원래의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숙자 여사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아함을 느꼈다. 박상무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질책하라거나 해고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연민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풍경을 관찰하고 지나치는 듯한 무심하고도 잔인한 태도였다. 그 사건 이후 박상무의 비용 절감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청소부들의 휴게 공간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업무량은 2배로 늘어났다. 숙자 여사는 더 이상 아기를 회사에 데려올 수 없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혜는 박상무의 행동에서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선 어떤 악의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약자들의 절박함을 즐기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정의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뛰어난 분석가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대한 불의의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호 상무의 모든 프로젝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숙자 여사의 눈물과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투지를 일깨우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아마 홀로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이었기 때문이었다. 박성호 상무의 정책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회사를 휩쓸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부서의 할당량이 떨어졌고 직원들의 복지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곳은 예상대로 청소 및 보안 부서였다. 인력은 절반으로 줄었고 근무 시간은 2배로 늘어났다. 최숙자 여사는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물 곳곳을 쓸고 닦아야 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단함으로 가득했고 그 활기 넘치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따금씩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한때 아기가 누워있던 작은 창고는 이제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창고로 변해 있었다. 박상무의 지시로 직원들의 사적인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명목 하에 휴게 공간이 완전히 폐쇄된 것이다. 지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에게 조용히 다가가 괜찮으세요? 아주머니라고 물었다. 숙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원래 인생이 다 이런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순종적인 태도가 오히려 지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숙자 여사의 고통은 단순한 노동의 고됨만이 아니었다.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고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휴식 시간마저 반납해야 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얹히는 짐은 나날이 무거워져 갔다. 지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박상무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상무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자들을 짓밟고 있었다. 그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제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혜는 탕비실에서 우연히 박성호 상무의 수하인 김 팀장과 몇몇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킥킥거리며 숙자 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최 여사 요즘 표정이 아주 볼만해. 아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던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만둘걸. 박 상무님이 그걸 노리신 거지? 알아서 나가게 만드는 게 제일 깨끗하니까. 한 직원이 말했다. 김 팀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 같은 고급인 인력들은 비싼 돈 주고 모셔와야 하지만 저런 청소부들은 인력 시장에 널렸어. 한 명 나가면 더 싼 값에 두 명도 쓸 수 있지. 그들의 대화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하고 계산적인 말들이었다.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 지혜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혜는 퇴근 후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박성호 상무가 추진하는 비용 절감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에서 인간적인 고통과 불의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했다.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수백 장의 보고서, 그리고 몇 년치의 예산 집행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서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고 싶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지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 상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사실상 미미했으며 오히려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특정 협력업체의 이름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박성호 상무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지혜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비효율성이 아니라 계획된 횡령 및 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 상무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뒤로는 자신의 가족 회사를 통해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시작점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팀장은 박상무의 라인이었다. 박상무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해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뇌에 빠졌다.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숙자 여사의 고단한 뒷모습과 아기의 맑은 눈을 떠올렸다. 그들의 고통은 그녀의 용기를 북돋았다. 지혜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혼자라도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날 밤부터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접근이 어려운 회사 서버의 백업 데이터까지 뒤져가며 박상무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편 CEO 김민주는 그날 이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내 복도를 배회하며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청소부나 경비원들과 눈을 마주치곤 하였다. 박상무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숙자 여사의 품에 안겨 있던 아기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 작은 생명과 그녀의 고단함이 그에게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회사의 또 다른 현실에 대한 깨달음에 가까웠다가 그는 자신의 높은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아닌 바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회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김민주는 조용히 비서에게 지시했다. 최근 6개월간의 모든 예산 집행 보고서를 가져와. 특히 비용 절감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그의 지시는 마치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지혜의 외로운 싸움과 김민준의 조용한 움직임은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혜는 매일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온통 숫자와 코드 그리고 낯선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호 상무가 추진한 비용 절감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서 패턴과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데 탁월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점차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박상무가 주장한 비용 절감의 핵심은 청소 및 경비 부서의 인건비 절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이와 모순되는 다른 데이터였다. 프로젝트 시행 이후 회사의 예산 중 외부 위탁 용역비 항목이 미묘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지혜는 그 용역비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박상무의 처남이 운영하는 JK 클린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 JK 클린은 직원 수 5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였다.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글로벌 솔루션스의 핵심 빌딩 유지보수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더구나 지혜가 발견한 계약 금액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지혜는 JK 클린이 제출한 계약 서류와 실제 서비스 내역을 비교했다. 그 결과 서류상으로는 수많은 작업들이 진행된 것으로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작업이 사내 청소부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JK 클린은 이름만 올려놓고 회사의 돈을 받아가는 유령형 회사나 다름없었다. 지혜는 이 모든 사실을 엮어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박상무가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피해를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숙자 여사가 아기와 함께 있던 작은 창고 사진을 첨부했다.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숫자들이 담고 있지 못한 인간적인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은밀한 조사는 박상무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고 이지혜라는 존재를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의 지혜는 그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수많은 부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오히려 박상무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더 큰 야망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 달 열릴 이사회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고
회장에게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지혜의 조용한 움직임은 회사 내에서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혜와 함께 팀에서 묵묵히 일하던 김민호 주임은 지혜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지혜가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않고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하고 순한 지혜가 어떤 거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 주임은 평소에도 정의감이 강했지만 박상무의 권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지혜가 겪을 어려움을 염려하며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혜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혜 씨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면 저에게도 말해줘요. 우리가 함께하면 조금이라도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김 주임은 지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IT 관련 지식을 활용해 박상무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지혜가 안전하게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CAO 김민주는 비서로부터 건네받은 보고서들을 밤새도록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박상무가 제출한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불균형을 발견했다. 특히 비용 절감 프로젝트의 실제 효과는 보고서에 비해 턱없이 낮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위탁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의심을 키웠다가, 그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최숙자 여사의 고단한 얼굴과 아기의 평온한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 개의 상반된 현실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는 조용히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박상무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그의 모든 통화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 김민주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선택했다. 그의 조용한 움직임은 지혜의 싸움에 예상치 못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박성호 상무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다음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회장 다음으로 실권을 쥐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사내 방송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강조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지혜는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곧 그의 약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김민호 주임의 도움으로 그녀는 보고서를 암호화하여 회사 서버의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타이밍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투쟁은 이제 단순한 정의를 넘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고도의 전략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와 밖의 뜨거운 태양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교차하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 때문이다. 박성호 상무는 그날을 자신의 성공을 만천에 알리는 무대로 삼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포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사무실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직원들을 맞았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부하 직원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박상무의 모든 말을 맹신하며 그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일조했다. 그들은 지혜와 같은 그림자 속의 존재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그녀는 박상무가 발표할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주장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미 보고서와 증거 파일을 암호화하여 회사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사회 당일 모든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인 김민호 주임은 지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지혜 씨, 정말 괜찮겠어요, 박 상무님. 라인이 워낙 탄탄해서 혼자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그의 염려에 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김 주임님.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김민호 주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혜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대가 담겨 있었다. 한편 CEO 김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박성호 상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지난 몇 주간 감시한 박 상무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보고했다. 불필요한 위탁 용역, 계약 과도한 접대비 지출, 그리고 박 상무의 처남 회사인 JK클린과의 수상한 거래 내역까지. 김민주는 보고서의 내용을 들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가린 오만함과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충신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박상무를 경계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조만간 벌어질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수수했고 그녀의 행동은 조용했다. 아무도 그녀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평소처럼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오늘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보고서를 담은 USB를 꽉 쥐고 있었다. 이사회는 오후 3시에 시작되었다. 회사의 내 모든 고위 임원들과 회장 그리고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다. 박성호 상무는 환한 미소와 함께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그래프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프로젝트가 회사의 이윤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자랑했다. 그의 발표는 완벽해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표에 박수를 보냈다.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상무는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김민준 CEO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박상무의 보고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박상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최근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이 과연 이 보고서에 담긴 화려한 수치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준의 말에 모두가 술렁였다. 그들은 그가 왜 갑자기 감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김민준은 지혜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녀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던 깊은 사려 깊음.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실장은 곧바로 지혜의 자리로 향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다. 박상무는 그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혜 씨가 여긴 어쩐 일이지? 여기는 자네가 올 곳이 아닐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CEO 김민준의 옆에 조용히 섰다. 김민준은 모두에게 말했다. 이지혜 씨는 우리 회사의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그녀가 박상무의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혜는 침착하게 USB를 회의실 컴퓨터에 연결했다. 박상무는 그녀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지만 회장의 싸늘한 눈빛에 멈춰섰다. 지혜는 화면에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띄웠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박성호 상무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지혜는 침착하게 화면을 넘겼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박상무가 제시했던 비용 절감 효과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박상무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실상은 위탁 용역비의 과도한 증가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거기에는 JK 클린이라는 회사의 상세 정보와 계약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JK 클린은 직원 5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사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금액은 시장 가격의 3배가 넘는 금액이며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은 사내 청소부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혜를 향해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여직원 당장 끌어내. 감히 어디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회장님, 저 여자는 사내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자료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회장의 눈은 싸늘했다. 그는 지혜의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지혜에게 질문했다. JK 클린이 박상무의 처남 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거기에는 JK 클린의 등기부등본과 박상무의 처남 신분증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상무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고위 임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그곳에는 숙자 여사가 아기를 안고 있던 작은 창고의 사진이 흑백으로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고단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박상무님의 비용 절감 프로젝트가 남긴 결과는 화려한 수치가 아닙니다. 여기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 감아온 진실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CEO 김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박성호 상무는 즉시 해고 조치될 것입니다.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준 이지혜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한 여직원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 후 글로벌 솔루션스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박성호 상무와 그의 라인에 있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회사 내 부패의 사슬은 끊어졌다. CEO 김민주는 사내 게시판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그가 처음 느꼈던 숙자 여사의 품에 안긴 아기에 대한 낯선 감정은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는 사장실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아닌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조각들, 즉 직원 한 명 한 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깨달았게 것이다. 것이다요. 지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용기는 회사 전체에 알려졌고 그녀는 CEO 직속의 특별감사팀 팀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모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서 진실을 발견했기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부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 사업가의 우연한 깨달음이 한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모든 것은 한 여직원이 무자비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외로운 싸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